역시 2022년의 부동산 시장도 금리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금리를 올립니다.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금리를 올려요. 그래서 22년 말에 여러분이 대출 받을 수 있는 그 금리가 예를 들어서 7%예요. 그러면 7%의 대출 금리를 의존해서 내 집 마련 하고 싶으세요? 저 7%를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감당할 자신이 없죠. 네. 그러니까 구매 의사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구매 의사를 보여주는 주택가격 전망 CSI라는 이 지표가 역사상 저점이에요. 그리고 구매 여력도 마찬가지예요. 이 금리는 구매 의사와 구매 여력을 자극해요. 무슨 말이냐? 주택 구매력을 볼 수 있는 지표가 House Affordability Index HAI라는 지표인데 이 지표에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들어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 대부분 담보대출에 의존해서 집을 사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나 10억밖에 없어요. 그러면 10억짜리 집을 삽니까? 아니죠. 12억짜리 집을 생각해요. 그렇죠. 나 20억 있어요. 그러면 20억짜리 집 삽니까? 25억짜리 집을 생각해요. 항상 자기의 갖고 있는 수준보다 더 담보대출을 의존해서 집을 살려고 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사람의 비중이 많기 때문에 전체 수요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결정을 져요. 근데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받았을 때 작년에는 예를 들어서 2억을 빚질 때 100만 원씩 이자를 상환했어요. 근데 올해는 이자 상환 부담이 가중돼서 200만 원으로 불었어요. 근데 평균 근로소득자 가구가 2천만 가구의 평균 소득이 대략 한 39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390만 원 중에 100만 원을 이자 지급할 수는 있지만 390만 원 중에 200만 원을 이자 지급할 수 있는 가구는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렇죠. 구매 여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구매 여력이 있는 가구 수가 줄어든다는 것을 뜻해요. 그러니까 결국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주택 구매 여력과 주택 구매 의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수세가 부정적으로 자극돼요. 그죠? 상대적으로 공급은 어떨까요?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주택을 갖고 있는 다주택자 혹은 갭 투자자들 입장에서 계속 이자 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집가격은 상대적으로 떨어질 것 같고 가치라는 측면에서 집값이 오른 거냐 아니면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거냐 이걸 생각하자고 했었잖아요. 결과적으로 돈의 가치가 오를 때는 집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집의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돈의 구매력이 커지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 여러 가지 관점에서 집을 보유한 자는 던지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공급은 늘고 수요는 줄죠. 얼어붙죠. 그러니까 주택 구매 시장, 이 주택 매매 시장이 어때요? 얼어붙죠.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나죠. 이런 게 22년 끝자락의 부동산 시장의 모습입니다. 근데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을 기준으로 지난주 대비 얼마나 떨어졌는지 올랐는지를 보여주는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 증감률 이 지표로 보면 전주 대비 마이너스 0.5%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촬영일 기준으로. 그러면 지난주보다 0.5%씩 떨어지고 있는 느낌이에요. 근데 23년에 만약에 시중금리가 더 올라간다. 올라갈지 떨어질지 몰라요. 그건 누구도 몰라요. 근데 기준금리는 여전히 올라가고 있으니까 시중금리가 떨어지더라도 많이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높은 금리가 계속 유지되거나 더 높은 금리가 야기된다. 만약에 22년 끝자락보다. 그러면 매수 의사가 더 커져요? 아니죠. 구매 여력이 커져요? 또 아니죠. 그리고 매도자는 더 매도하고 싶어지죠. 그죠? 그런 것들이 반영된다면 23년 상반기 중에는 금리가 계속 동결로 가는 과정에서는 여전히 구매 그 주택 가격 상승률이 더 하락한다는 거죠. 그럼 0을 밑돌아서 떨어지는데 이 떨어지는 구간을 생각해 보면 이게 만약에 1년 걸렸다? 그러면 다시 0에 가깝게 오는데도 1년 가까이 걸려요. 이게 통상적인 모든 그래프가 정점을 찍고 떨어지는데 그만큼 걸려요. 미국 물가 상승률조차도 9.1%를 찍었죠. 그럼 21년 중반부터 2%를 상회합니다. 그러면 21년 중반부터 22년 6월까지 정점을 향해 같이 1년 정도 걸렸죠. 다시 2%까지 떨어지려면 적어도 1년 정도는 걸린다는 단편적인 계산이 나와요. 이게 원래 대부분의 통계가 종 모양이에요. 정규 분포라고 하죠. 그런 모양을 그리기 때문에 극단적인 가정, 더 이상 집값이 마이너스 0.5% 이 밑으로 안 떨어지고 이제부터는 올라간다라고 극단적으로 가정을 하더라도
이 0에 부합하게 플러스로 전환되기 직전까지 가는데 몇 개월이 걸립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22년 상반기에는 더 조정될 수 있다. 그러면 그 기간만큼 길어지니까 당연히 23년 내내 집값은 하락세를 유지할 것이다. 마이너스 국면에 진입할 것이다. 다만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2020년에 규제를 많이 도입했고 22년에는 다시 규제를 완화하는 흐름인데 규제 완화는 크게 두 가지죠. 세제 규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흐름. 두 번째는 금융 규제, 대출을 좀 완화하는 흐름.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한다면 조정 대상, 규제 대상 지역을 푸는 이런 삼박자에 해당하는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다시 폭등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지만 굳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주택 매매 가격을 결정짓는 변수가 4개예요. 네 가지. 4가지. 그러면 팔이 4개라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럼 내 팔이 동시에 위로 드느냐, 내 팔이 동시에 내리느냐 이것을 생각하면 좋겠는데 굳이 따지면 거시경제, 금리적인 여건은 내리고 있어요. 맞죠? 네. 그리고 수요적인 측면도 내리고 있어요. 맞죠? 그렇죠. 공급적인 측면도 내리고 있죠. 지금 많이 안 만들고 있어요. 근데 정책 제도적인 측면은 들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이제 들기 시작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 공급, 이 제도적인 측면에 이 여건은 같이 내리고 있다가 이 팔을 빼다가 이제는 들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네 팔의 힘이 모두 같다라고 가정했을 때, 네. 일단 네. 가정했을 때 세 팔의 힘이 더 한 팔의 힘보다 강하니까 여전히 내리는 거예요. 굳이 따지면 경착륙할 뻔한 걸 연착륙 기조로 가져오기 위한 흐름인 것이지 떨어지는 것을 플러스로 올라가는 걸로 바꾸는 흐름은 아닌 거예요. 그런 규제 제도적 변화를 해석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부동산 시장은 23년 연내 좀 조정 국면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끝으로 제 채널에서 독자분들이 저는 신혼부부 세입자인데요. 전세 만기가 23년 2월입니다. 교수님이 집값이 계속 떨어진다고 했는데 그러면 23년 2월이니까 이제 내 집 마련으로 갈아타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되게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고 굉장히 또 특히 대답하기 어려운. 여러분들도 그런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 네.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답변 드린다면 지금 23년 상반기의 국면이 집값 하락률이 마이너스 0.5라고 했는데 전세 가격 하락률은 마이너스 0.7이에요. 전세 가격이 더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또 한 가지 팁이 들어가는데요. 전세 가격은